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미디어 인재 개발원 나예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반복문이 무엇인지, 반복문을 왜 써야 하는지, 포문을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도중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짜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입출력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system.out.println 이라는 코드를 10번 Ctrl C, Ctrl V 복사 붙여넣기를 한 후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바꿔주면 출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물론 1부터 10 정도라면 금방 출력할 수 있겠지만 개발하는 프로그램 규모가 크다면 1부터 100, 1부터 1000 이런 식으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럴 때 개발자들은 반복문이라는 것을 통해 여러 번 작성해야 했던 코드들을 간소화시켜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실행 문장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문법, 구조를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반복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코드를 간소화시킬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부터 100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출력 코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즉, 특정한 명령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작성할 때 반복문을 활용한다면 손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 반복문 중 이번 시간에는 for문을, 다음 시간에는 while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or문이란 주로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면 소괄호 안에 초기화 구문,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반복 후 작업,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실행 문장이 오게 됩니다. for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during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동안이냐?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일 동안에만, 즉 참일 동안에만 이 for문이 동작하게 됩니다.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화 구문이 실행되고 조건식을 만나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라면 실행 문장을 실행, 그리고 반복 후 작업,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식의 결과가 true라면 실행 문장 실행, 반복 후 작업, 다시 조건식, 이런 식으로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일 동안에는 이 반복문이 계속 실행됩니다. 자, 언제까지 실행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가 false가 되는 순간 반복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 보았던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예제를 통해 for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볼까요? for문을 사용하여 1에서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 이거 초기화 구문. 이 초기화 구문에는 이 반복문에서 사용할 변수를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사용할 거고 이 i의 시작값을 1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식 부분에는 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만 실행, 그리고 반복 후 작업에는 i의 1을 증가시키는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문장에는 i를 출력하는 문장, i를 출력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Ctrl F11 실행을 하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for문이 동작하길래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or문이 먼저 실행되면 여기 있는 초기화 구문이 1번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즉, i라는 변수, 정수형 변수에 1이 담기게 되죠. 다음 2번, 여기 조건식 부분으로 와서 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결과값은 true, 참이 되겠죠. 조건식의 결과가 true라면 3번, 여기 있는 실행 문장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i를 출력하게 되는데 현재 i는 몇이죠? 네, 1이죠. 그래서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문장이 실행된 후 4번, 반복 후 작업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i++를 하게 되면 i가 2가 됩니다. 자, 이러고 반복문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후 작업 후에는 다시 조건식 부분으로 옵니다. i가 또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죠? 네, 2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조건식의 결과가 true가 돼서 실행 문장이 또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출력이 되는데 현재 i는 2죠. 그래서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행 문장이 실행된 후에는 반복 후 작업 i++ 쪽으로 오게 되고, 자, 그럼 i가 3이 되겠죠. 그럼 또 어디로 갈까요? 반복 후 작업 후에는 조건식 부분으로 옵니다. 8번. 그래서 또 검사를 하고 이게 결과식이 참이니까 실행 문장이 또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3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작업을 한 후에 그럼 i가 결론적으로 10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10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결과값이 true이므로 실행 문장이 실행됩니다. 이때 i가 10이므로 10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문장이 실행되면 다시 반복 후 작업 쪽으로 와서 i++ i를 1 증가시켜 i를 11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식 검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값이 어때요? 네, false가 되죠. 그래서 이 순간 조건식의 결과가 false가 되는 순간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좀 가셨나요? 자, 우리 3개의 예제를 통해 for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r문을 사용하여 21에서 57까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21부터 시작하니까 이 초기화 구문에 있는 정수형 변수 i의 시작값을 21로 정하고 57까지 출력해야 하므로 i가 언제까지 동작하면 될까요? 57 이하일 때만 이 반복문이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i를 1씩 증가시켜서 그 증가시킨 i를 출력하게 된다면 이렇게 21부터 57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for문을 사용하여 96에서 53까지 출력하시오. 이 위에 있는 출력 문장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블럭 씌운 부분이 주석 처리됩니다. 자, 이 상태로 for 시작값을 96 그리고 53까지 반복. 근데 96에서 53까지는 i가 점점 1씩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 증감 연산자 중에 감소하는 연산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i가 96부터 시작해 1씩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96, 95, 94 이런 식으로 53까지만 출력이 되면 되겠죠. 52는 출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가 5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반복문이 실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i를 또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96부터 53까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코드 컨트롤 슬러시 누르셔서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주석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해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21에서 57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for문을 사용하여 21에서 57까지 수 중 홀수만 출력하시오. 홀수 어디서 본 적 있죠? 우리 과제에서 홀수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고 3학 연산자 시간에 한번 한 적 있죠. 자, 그래서 이 for문 안에서는 i라는 변수가 돌아다닙니다. 이 i라는 변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 즉 홀수일 때만 이 i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짜준다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1부터 57까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반복문과 저번 시간에 배운 조건문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홀수만 출력하는 코드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슬러시. 그런데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for int i는 21부터 시작해서 57까지 반복문이 동작. 그런데 여기 반복 후 작업 란에 i는 i 플러스 2라고 작성하고 i를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21부터 57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i가 21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1씩 증가했었는데 우리 반복 후 작업을 2씩 증가하도록 설계한다면, 짜준다면 21 다음에 2가 증가해서 23이 출력되고 이 i가 57 이하일 때만 반복문이 동작해 57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홀수만 출력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21, 24, 27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면 여기를 3으로 고치면 이렇게 21,
24, 27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복문이 뭐였죠?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실행 문장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를 반복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써야 할까요? 코드를 간소화시킬 수 있고 특정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반복문을 사용한다면 좀 더 손쉽게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문의 종류 중 오늘은 for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for문은 주로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는 반복문이고 우리는 이 for문을 통해 for문 예제를 통해 1부터 10까지 21부터 57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의 또 다른 종류인 while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스마트 미디어 인재 개발원 자바 요정 나예오 연구원이었습니다.